오늘은 양력으로 2046년 3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6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인년 신묘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양토가 될 것이고요. 양토인 무토는 고항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높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 산이라든가 넓은 평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신왕해지게 되면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높아지죠. 넓어질 수 있습니다. 흙이 쌓이면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음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기토는 전원토가 되겠습니다. 전원토, 작은 습니와 같습니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해도 울체가 되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본다?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로 보면 기토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가 이제 기토인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적정한 온도하고 적당량의 물기만 있어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간목이 없을 때 을목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뭐 관성이니까. 병화 없으면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요. 개수 없으면 임수를 쓸 수 있는데, 자, 간목병화 개수를 쓰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최정의 부대를 이끌인 것과 같은데, 을목정화 임수 정도라면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메이저 리그가 간목병화 개수였다라고 하면 을목정화 임수는 약간 마이너 리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월지를 봤으니까 격국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양토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격은 정관격이 됩니다. 단 묘월이라고 하는 경우는 목이 제왕지가 됐기 때문에 12달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성한 그런 시절임에 반해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극토, 목이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일간 무토는 약하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묘목은 정관이긴 하지만 일간이 왕해야 정관을 내가 내 소유물로 할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마치 칠살과 같아진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신약한데 관이 왕한 사주가 되겠죠. 반드시 인비의 조력이 있어서 나를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인월이라든가 묘월의 무토는 화가 있어서 저렇게 관인상생이라든가 살인상생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화가 있게 되면은, 병화는 목의 기운을 설해서 나를 생해주니 목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화를 생하고, 화가 나를 생해주니 이건 통관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는 것은 좋은데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땅이 말라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병화도 얻고 수도 같이 얻어서 무토가 윤택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토 이제 연지를 보게 되면은 인목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인목. 자, 정관 편관이죠. 이거를 이제 또 정편관이 있으니까 관살혼잡이라고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라 이렇게만 본다면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맞지, 관살혼잡을 논할 필요는 없다. 살중신경하면 관살혼잡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간 자체가 약해서 어느 정관도 편관도 감당을 못하는데 굳이 그걸 나눌 실익이 뭐가 있냐. 자, 나 혼자 있는데 저쪽에서 10명, 10명 되는 도적들이 오는 거야. 근데 저기서 저 중에 착한 놈이 있을까?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도망가야죠. 36개 주랭랑 얻어맞지 않으려면. 자, 연간 보게 되면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인중 있는 병화 투출돼서 무토를 이렇게 생해 주는 것이 되니, 이거는 이제 요거는 관인상생으로 보지 않고요. 임목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관인상생이 아니라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살충신경이 되어 있으니 매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월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신금하고 병화하고 서로 탐합하죠. 상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화가 무토를 생함에 있어서 본신은 탐합 망생이라고 해서, 자, 신금도 병화랑 탐합하느라고 수를 생하지 않고요. 병화도 신금하고 연애질을 하느라고 무토를 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토는 그냥 살충신경으로 끝나버리죠. 근데 병화만큼은 어떻다? 병화만큼은 신금과 합을 하더라도 50% 정도는 그래도 화로서의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병화는 이렇게 조금 공력이 적지만 무토를 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살인상생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수는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니, 물론 수생목해가지고 관세를 상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병화가 약하더라도 병화가 이렇게 통관생상해 주는 것이니 자수를 얻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무토가 약합니다. 그죠? 신약이에요. 그러면 무토가 생시에서만큼은 무토의 뿌리를 얻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 수도 자수 하나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목화운 때는 특히나 화운 때는 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 일간의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정관이 왕하다. 신약 관왕인데 연지에서 임목을 봐서 이제 신약 살왕으로 바뀌었죠. 살충신경으로. 다행히 병화 투출돼서 살인상생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었지만 병화가 신금하고 이렇게 상합하느라고 무토를 생하는 공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있는 것은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용도도 있지만 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 병화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제자약살이 제살태왕이 되는 건데 병화가 있어서 그래도 무토를 생해준다. 단 중요한 것은 수 하나만 있는 것도 수기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무토 스스로가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을까요? 임자시 보게 되면 자수에 임수까지 있습니다. 이건 신약인데 이렇게 신금하고 합한 병화 하나에 의지하면 이건 극신약이 되어버리죠. 오히려 제살태왕한 사주 구조의 병화가 용신약이긴 한데 병화가 한눈 팔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자축합 토지만 수가 이제 이것도 어차피 다 습소입니다. 무토가 축에 뿌리를 두는 것은 요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일간에 좀 뿌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병신합에 무게합이 돼버리면 무게합에 자축합까지 되게 되면 이건 다합이라고 해서 다합은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지무원달이라고 해서 뜻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합이 많은 것은 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갑인시는 역시나 병화 하나에 의지하는데 일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관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갑인시 의미없이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오늘 중에서는 이렇게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자진합수가 돼서 수기운도 이렇게 살아나지만 일단 병화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이 병화는 여기에다 뿌리를 두고 있겠죠. 얘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겠고 그리고 자진 합의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지내는 또 통근이 가능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병진시를 선택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간 무토가 여기 사의 뿌리를 둘 수 있겠죠. 정화가 무토를 생겨준다라고 하는 점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좀 뭐가 문제냐면 수기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만약에 정사시인데 남자로 태어났다. 뭐 임진대운 때, 계사대운 때는 뭐 개수도 있고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은 갑오대운 때는 요거 좌우충 될 때 자수 하나 있는데 이걸 딱 충해 버리니까 수기가 모자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을미대운은 세운에서 세운이나 월운 등에서 이 자수만 충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평신정유대운, 무술대운 때도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정사대운은 화운 때, 특히나 남명의 경우에는 갑오대운 요 좌우충 되는 것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명의 경우 좌우충이 89세에 들어오니까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병진 정사시 선택하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병진시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병진시가 되면은 자진합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병진시 한번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나머지 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이 돼서 이건 좋게 볼 수가 없겠고,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부터 미의 뿌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 역시 이것도 수가 딱 한 점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죠. 화운 때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다. 물론 수가 없는 곳보다 당연히 한 점이라도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신시가 되면 신자합 밑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고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한다, 이렇게 봐서 좋게 볼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무토가 뿌리가 없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대세운 아무 때고 임수 와서 예충해 버리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신유시보다는 임술시 정도는 딴 건 아니더라도 술에 무토가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자수의 뿌리든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이 생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단 이렇게 병화가 뿌리가 이제 하나 있는 정도. 근데 예를 들면 정사시 정도 되게 되면은 병화가 인사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병진시면 결국 여기에 뿌리를 두지만 병화가 일단 2개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병진시, 정사시는 수 때문에 조금 그래요. 수 때문에 병진시나 차라리 임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임술시를 선택하는 것은 무토가 뿌리를 얻고 수를 갖추는데 핵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